안녕하세요, 심화공간입니다. 여러분, 존 보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이며 동시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남긴 멋진 명언이 하나 있죠.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그냥 건초 더미를 사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것이 ETF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네요. 워렌 버핏도 존 보글을 영웅으로 치켜세웠을 정도입니다. 워렌 버핏의 유언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내가 죽은 뒤 남겨진 돈의 90%는 S&P 500 인덱스 지수에 투자해라.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를 공부하게 되면서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책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십수년이 지난 뒤에도 읽히는 고전이 참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이 찾는다는 건 세상이 변해도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존 보글, 피터 린치의 책들이 현재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것에 저도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래프를 참고해서 말이죠. 결국 미국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의 조건은 크게 군사력과 경제력의 유무에 있습니다.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고 한동안 이 체계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은퇴연금인 401k 제도라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동산 가격에 촉각을 세우는 것처럼 미국이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해 얼마나 큰 공을 들이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섹터별 ETF를 설명드렸듯이 해당 종목들이 대부분 4차 산업에 걸맞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도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인 근거를 추가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PER, PBR, ROE가 보입니다.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고평가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PER이나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PBR, 투입 자본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ROE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반드시 지표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는 않더군요.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기업의 브랜드와 산업 동향, 그리고 현재의 국내외 시장 상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개입되죠. 요즘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슈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확실히 승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부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ETF는 어렵지 않습니다. ETF 하나로 최소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일정 기간마다 리밸런싱을 통해 기준에서 이탈한 기업은 알아서 추려내고 다른 기업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ETF를 대표적으로 총 4가지 중심으로 투자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바로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을 하다 보니 근무 시간에 자꾸 손이 가게 되더군요. 휴대폰으로 현재 주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하려고 수시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별것 아니라는 걸 알기에 현재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로 직접 해외 계좌를 통해 거래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어차피 국내에 상장된 ETF나 해외에서 상장한 ETF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가격으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즉 국내 나스닥 100 ETF가 상승하면 해외 나스닥 100 추종 ETF도 함께 상승하고 하락 시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국내 ETF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매수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지수의 해외 ETF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S&P 500 대신 해외의 SPY, 나스닥 100 대신 QQQ,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신 SOXX를 투자하였습니다. 모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대체할 ETF가 없어 그대로 국내 거래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국내 ETF는 한 주당 보통 1만원대에서 높아봐야 8만원가량 했었는데 해외 ETF는 주당 가격이 300~400불 정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에 맞게 한두 주씩 해외 상품을 매수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우연히 새로운 방식의 매매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다시 주식 투자의 새로운 원리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우연히 발견하여 진행한 새로운 매매법들과 그 시행착오 그리고 그를 통한 개선점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심화공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